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 유리기판 독점 기술, 이재용이 몰빵한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SK가 유리기판 양산을 앞둔 가운데 본격적으로 삼성도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 혹은 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사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삼성전기에서 지금 현재 유리기판을 생산할 예정이고, 생산된 유리기판은 다양한 고객사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기업이 이 과정 속에서 삼성과 협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에 따른 소식들, 그리고 이 기업이 왜 특히 다른 기업들을 대비해서 주목해 볼 만한 한지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죠. 우리 10만 명의 구독자분들인데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AI 주도주 자료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인데요.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마련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영상 마지막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급등 추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전략실에서 지금 이제 승률을 간단하게만 보면 시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승률이 80% 정도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좋은 승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10월달 내역입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걱정 마시고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말씀드리니까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유리기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직전에도 과거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전체 종목들을 싹 다 돌아본 결과 이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 최근에는 아직 대장주격은 아니고 한 1등, 2등주, 3등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결국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이 대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까지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SK앱솔릭스, 정확하게 SK앱솔릭스가 SKC의 자회사죠. 정확하게 이 SK그룹이 본격적인 유리기판 생산에 나섭니다. 물론 물량은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번 이 시도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SKC의 자회사 SK앱솔릭스의 AMD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지금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GPU 시장에서 1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까지,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오기 전까지 GPU 시장에서 함께 경쟁하고 있었던 기업이 AMD라는 기업입니다. 동일하게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물론 엔비디아가 워낙에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지만 AMD도 꽤나 할 줄 아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역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AMD가 유리기판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품질 테스트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돌고 있는데요. 오는 5일 예정된 SKC의 올해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연속 적자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요소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본격적인 SKC의 가장 큰 적자가 SKC 앱솔릭스인가 유리기판에서 나오거든요. 이 유리기판이 여태까지는 돈만 들어갔는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은 분명히 변화가 좀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있죠. 그래서 이번 실적 컨퍼런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그룹은 이번 세미나에서 신임 사장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반도체 사업의 의지를 천명하고 내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MD양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2차 투자가 현재 검토되었었거든요. 2차적으로 양산을 위해서 공장 더 늘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도입에 대한 가능성은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이 유리기판에 다들 집착할까? SK도 집착하고 삼성도 집착하고 AMD도 집착하고 도대체 왜 뭐길래 집착을 할까? 그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엔비디아의 독점 시장에서 자체 AI 반도체로 최근에 이제 넘어가는 시장이에요. 엔비디아가 완벽하게 거의 독점했었죠. AI 반도체를. 그러다가 이게 엔비디아 반도체 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파는 물량이 한정적이니까 나는 100개 필요한데 막 90개, 80개, 50개, 뭐 60개 이런 것밖에 안 파니까 모자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엔비디아 반도체가 너무 비싸고 이 엔비디아 반도체 자체가 범용 다양한 것들을 잘하는 반도체지 하나의 특화된 반도체는 아니라서 차라리 하나의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면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일단 구하기도 힘들고 전용 반도체 칩을 만들면 가성비 부분에서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해당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즉 다양한 반도체가 설계되고 다양한 용도로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AI 반도체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 패키징이에요.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반도체 가장 큰 단점 뭐죠? 발열이 심하다. 그죠? 발열이 심해서 결국에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요즘 이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가장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발열에 이 유리판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발열에 강해서 유리기판이 더 높은 성능을 지금 이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당연히 냉각이 필요한 전기세도 비교적 덜 나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절감이 되고요. 데이터 센터의 70%가 전기세라고 하니까요. 그죠? 데이터 센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도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워낙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뭐 지역 전기 공급량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제 냉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냉각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 데이터 센터를 아무데나 막 지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가능한 곳이 몇 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짓는 데 한계가 있는데 특히나 뭐 동남아 지금 이제 중동의 사막의 한가운데 짓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근데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열에 대해서 면역이 되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워낙에 까다로운 조건을 지금 지켜야 됩니다. 안정적인 전력망 및 통신 인프라. 통신도 끊기면 안 되고요. 전력도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지리적 안전성 및 접근성,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어야 되고 접근하기도 편해야 되죠. 그리고 냉각 시스템이 용수 확보. 이 냉각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력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지금 것들이 주변의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지 및 건축 비용. 지금 현재 다양한 규제 환경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 확보와 함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 효율성과 정부의 규제 환경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근데 사실 요건 그렇게 많이 언급 안 되고요. 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다들 유리기판을 시도해 볼 거예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안 할 기업은 없다라고 봅니다. 모두가 한 번씩은 자체 AI 반도체를 특히나 설계하는 기업들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유리기판을 유심히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런 모습을 지금 현재 이런 시선을 다 누가 끌고 있죠? SK가 거의 독점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왜? 이도저도 안 되는 기업을 만든 게 SK의 작품이거든요. 최근에야 다시 회복을 일부 했지만
지금 최근 삼성전자의 팩트를 보면 기술력이 회복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다시 다가서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AI 반도체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생산해줘 라고 하면 결국 TSMC가 다 만들죠. 이 파운드리, 이게 보통 위탁 생산이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파운드리는 나노 생산, 양산 기술이 부족해서 작게 양산, 지금 현재 불량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양산하는 부분이 이 TSMC한테 고보적으로 기술력적인 부분이 패배하면서 TSMC에게 AI 반도체 시장은 다 뺏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한테 메모리 반도체 선수권까지 뺏기게 되면서 분기 영업이익 12조도 따라잡힐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로만 보면 삼성전자가 80조가 넘고 SK하이닉스가 25조밖에 안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다 12조로 비슷해요. 그만큼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인데 뭐 중요한 건 삼성이 이도저도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다는 거죠. 어디서든 혁신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리기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면 이걸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자체 AI 반도체 설계를 할 때에도 반도체가 이제 턴키 방식이라고 해서 삼성전자한테 설계부터 시작해서 양산 준비 그리고 완벽한 양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삼성이 해주는 게 턴키 방식이거든요. 이 턴키 방식을 사용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특히나 유리기판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에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나은 게 있어야겠죠. 삼성전자랑 하면 유리기판 AI 반도체 잘 만들 수 있더라. 이렇게 이미지만 구축해도 대박이 나기 때문에 TSMC 수주를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기술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수합병 혹은 합장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삼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수주도 아마 유리기판이 잘 나오면 이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유리기판이 잘 만들어지면 HBM 시장에서도 적용해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놓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도입할까라고 하면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말, 이번 연도 말부터 빠르면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생각보다 꽤 늦습니다. 2027년도에서 8년도를 예상한다고 삼성전기 패키지 마케팅 부분 파트장이 이야기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늦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죠. CF품을 만들고 본격 투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유리기판의 가장 큰 단점인 글래스 코어가 얇아지는 문제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는 유리기판은 결국에는 얇아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힘에 열인 비교적 강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 힘엔 약해가지고 이 물리적 힘에 약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깨지거나 크랙이 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금이 조금이라도 가는 현상, 유리판이 깨지거나 들뜨는 지금 이제 세활의 등이 나타나는 등 신뢰성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최적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양산할 때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대로 놓칠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와의 합작사 설립 논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결국에는 삼성향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결국에는 유리판 관련된 기술을 그 삼성전자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그게 되는 기업은 올라갈 것이고 되지 못하는 기업을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특이 종목 보시면 오늘 올라온 종목들도 다 이제 특징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굉장히 가장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을 좀 꼽아 보면 가장 대표적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겠죠.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필옵틱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종목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TGV라고 해서 반도체의 구멍을 뚫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필옵틱스인데, 유리기판은 물리적 힘이 약하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구멍을 어떻게든 잘 뚫어야 됩니다. 구멍을 어떻게든 잘 뚫기 위해서는 미세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필요해서, 그래서 필옵틱스가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줬기 때문에 필옵틱스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의 문제는 뭐죠? 적자입니다. 기업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우리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기업은 연간 지금 현재 분기별로 뭐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1분기, 2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벌써 작년이 났던 영업이익보다 오히려 적자가 거의 뭐 커질 것 같은 분위기죠. 벌써 2분기만 하더라도 그랬으니까 3분기까지 적자 나면 작년 이익 난 것도 다 토해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흔들릴 만한 기업은 아니지만 확실히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걸 느껴지니까 조심해봐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적도 좀 안정적이면서 정말 삼성전자에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뭘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라는 거예요. 캠트로닉스는 현재 디스플레이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도 삼성하고 합작사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설명드리면 현재 캠트로닉스는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아직 60% 매출 비중이 가전제품의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시각 디스플레이, 지금 이제 전체 칠판 키오스크 뭐 등등등등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전자 사업들 중에서도 반도체 사업이 큰 게 아니고요. 지금 전자 사업들, 뭐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지금 이제 매출이 주로 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디스플레이 업종이 요즘 호황이에요. 특히나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요즘 OLED가 대박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래 OLED는 단점이 심했거든요. 버닝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회로가 타버리는 현상도 좀 나오게 되고요. 발광하다가 타버리면 검게 그을려가지고 잔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 버닝 현상이라고 해서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발열이 너무 심하고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AI 발전으로 지금 이제 열이 너무 올라오는 지금 이제 유기 발광 바이오드 같은 경우를 조금 빛을 세기를 조절해 준다든가 잠깐 꺼준다라든가 사람의 눈에는 결국 너무 미세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속도 옆에 있는 애가 대신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버닝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유리 미세 공정의 발전으로 인해서 결국 발광 바이오드 바로 앞에 유리 미세한 이제 렌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렌즈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빛이 반사될 수 있게 퍼질 수 있게 우리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면서 더 작은 발광, 너무 밝지 않게 발광하더라도 충분히 다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더 화질이 더 좋아 보이게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OLED의 단점이 극복됐고 그로 인해서 LCD하고 이제 그 OLED의 크게 다른 점은 빛 뒤에서 백스크린이라고 지금 현재 빛을 쏘는 장비가 있냐 없냐입니다. OLED는 없어서 자체 발광하고요. LCD는 직접 발광을 할 수가 없어서 뒤에서 쏴주는 구조인데 이게 더 저렴하고요. 뭐 OLED가 더 비쌉니다. 그죠? 근데 여태까지는 OLED 단점이 심하니까 비싼데 이거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써야 돼? 라고 했다면 좋은 거 알겠는데 비싸 라고 했다면 요즘엔 양산에 대한 지금 현재 비법도 조금씩 기술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단점도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 가격 주고 쓸만한데라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폴더블 핸드폰들입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안에서도 한국 안에서도 빛을 볼 가능성이 높죠. 이게 뭐 OLED는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하고 LG가 그냥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1위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게 디스플레이 업종이 너무 좋아지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주요 매출이 나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괜찮은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캠트로닉스는 괜찮습니다. 해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보시면 작년 매출 대비해서 봤을 때도 무난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죠? 총 다 해보면 이제 작년 18기, 27기는 1년 내내 한 거고 지금 이제 반기면 절반 정도 한 거잖아요. 매출 보시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고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곱하기 2를 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년 매출, 재작년 매출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자전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매출이 잘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해 보셔도 되는 매출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성하고 합작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캠트로닉스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다른 기존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 시가총액이 좀 높긴 합니다. 낮은 편은 아닙니다. 완전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리판 관련 종목들만 쫙 놓고 봤을 때는 이보다 싼 기업이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 SK 계열에서는 이미 SK 계열 관련 종목들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삼성 계열에서는 괜찮은 기업, 이보다 괜찮은 기업을 찾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얘가 이 기업이 결국에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실적 성장과 함께 유리기판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화가 아직 꽤 먼 시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하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해당 기업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가 차트는 이번에 쐈는데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쏜 상태에서 선발대 먼저 보내놓으시고 좀 더 조정 받아주면 뭐 32,000원대, 3,000원대 자리 오면 더 좋은 매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눌림목 자리 오면 선발대 보내두고 바로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다 선발대만 먹으시고요. 눌림목 나와주면 천천히 매집해주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적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천천히 잘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만 많이 열심히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해서 또 좋은 종목 찾아오면 여러분께 영상 제작해드릴게요.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누르시고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대표적인 종목들 자료집을 통해서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종목들 모아놓은 자료집, 유리기판, AI 반도체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매일매일 급등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료집도 드리고 급등추천주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급등추천주에서 매일매일 급등추천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전략실 2배 급등 자료집 위에서 세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AI 주도주 자료집이라고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왼쪽에 다 100% 무료고요.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니까요.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좋은 종목들 많이 발견하는 대로 여러분께 사인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